오늘 시장은 섹터의 순환매와 함께 조금은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상한가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먼저 일단 제주 반도체 이미 이틀 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오늘 정확히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히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해서 14.53%까지 정확히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16%가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루가 지났다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이 부분 제가 시초가로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종목이었었죠. 바로 현대백화점이에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느새 2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이었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 이 구간 5일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타이밍이 마이너스권에서 잡히면서 고점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있었죠. 제가 추가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이 만들어진 종목 어떤가요? 동국제강이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윗골이라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까지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17%가량 상승을 만들어내죠.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런 윗골이라는 패턴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의 2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시장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 수익을 놓쳤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다른 날과는 다르게 조금은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종목들도 조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죠. 바로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 대한 정확히 지지가 필요하다. 20선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구간대에 대한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가 만들어질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적인 추세에 대한 지속성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6% 이상 상승을 하면서 고점은 11만 5,9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루 지나서 이 타이밍에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었었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 추세에 대한 대응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구간 따라갈 필요 없고 정확히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가까지 갔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거였었죠. 그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6월 16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21시간 전 영상이에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통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주 반도체처럼 이틀째 가는 케이스, 3일째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 다들 있습니다. 그 이후가 지나갔을 때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시장 상황은 어땠었고 수급은 어땠었고 차트는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드려도 지난 영상 안 찾아보죠. 당일 영상도 제대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결국에 여러분들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찍어드린 영상을 따라 하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량 쓸어 담다 보니까 그러면서 15일간 지금 주가 상승률이 8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 주의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1만원 구간대에서 22만원 구간대 만원 단위에요. 그리고 이제 중기 관점으로는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장기 관점이에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샀어야 되는데 이 구간까지 추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규 대응을 하는 건데 따라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눌림 목관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무작정 따라는 단순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일봉상 보시면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여기에서 대응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정확히 목표가는 터치를 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정적으로 수익 다 챙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명에너지였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는 5%대 시작을 해서 고점은 19.64%까지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5%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대체거래소의 움직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14% 넘게 상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작을 하고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일시적인 타이밍이 잡힌 이후에 급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확히 20선에 대한 지지,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에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는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봉상 20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상당히 이격이 있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바닥권에서 바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바닥권에서 윗꼬리 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이렇게 윗꼬리 다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는 18,0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라인대 길게는 2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쫓아 올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타이밍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20선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20선에 대한 타이밍까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국제 관광계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넥스틸이었었는데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넥스틸도 보시면 23%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대체거래소 부분을 제외를 하고 보면 마이너스 2%에서 8%까지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살짝 빠진 이후에 그대로 목표가까지는 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운이 좋아서 10%가량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대 시작을 해서 4%까지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20선 아래에서 이미 빠졌죠.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응 타이밍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뭐 약간의 수익을 챙길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또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바로 DLENC 같은 종목인데 정확히 타이밍이 잡히고 장 초반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1% 구간대에서 7% 구간대까지 그대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이 구간대까지 그냥 이탈을 하죠. 차익 물량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라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기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너무나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사마 콘덴서입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들어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사마 콘덴서
그래서 어떤 종목이에요? 삼성전기와 함께 AI 핵심 부품 MLCC 초호황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종합사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 점, 그리고 최초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AI 열풍과 함께 핵심 부품인 MLCC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 MLCC 대장주인 삼성전기는 이미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조정들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뿐이지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MLCC의 업황뿐만이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초호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비 6개월가량 후행하는 MLCC 업황을 고려를 할 때 본격적인 실적 반등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특히 사마 콘덴서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죠. 최근에 MLCC 수요 확대와 함께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종합 메이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전액 콘덴서를 제외한 필름 콘덴서,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 그리고 MLCC 모두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MLCC 그것보다도 더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친환경 자동차 플랫폼에 대한 전장용, 그리고 이제는 전력 인프라로까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 송배전 계통의 필수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지능형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의 핵심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열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봇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모두 다 MLCC 호황의 직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마 콘덴서예요.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이 커패시터 관련돼서 로봇 쪽 열관리에서도 커패시터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로봇은 전기차와는 달리 공랭식 열관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와 커패시터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봇에는 스마트폰 대비 약 40에서 50%가량의 더 많은 MLCC가 탑재가 되죠.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기준으로 관절 액추에이터에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MLCC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1,500개 수준의 커패시터가 탑재가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 콘덴서가 이 로봇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떤 거예요? 2013년에 이미 DC링크를 개발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고, MLCC 매출의 30%는 이미 전기차 그리고 전장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0개 이상의 커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HBM 쪽 차기죠. 루빈 같은 경우에는 12,000개가 들어가요. 지금부터 엄청난 MLCC 장기 호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심에 사마 콘덴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추세 엄청난 상승 이후에 정확히 5주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에 가장 높은 곳에서 종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날을 제외하고는 종가상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추세예요? 신고가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안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타이밍도 다시 한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모 콘덴서 이번에 상승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사마 콘덴서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5만 7천 원 구간대에서 16만 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종가 자체가 어느 구간에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타이밍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수급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거기에 이런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세 상승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중에는 어때요? 지금 이런 식의 호가창, 개별적인 호가 분석이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호가창 기준으로는 살짝 눌림목 구간이 나오는 그런 호가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개인적으로 모두 다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시장 그리고 섹터 개별 종목의 관련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시장 관련해서 이 금리 이슈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일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추세에 대한 수익 안정적으로 잘 누리셨던 것처럼 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한캠이었죠. 한캠도 최근에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을 만들어가면서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은 거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기관 쪽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렇다면 짧게는 32,000원 구간대에서 33,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한동안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상승을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엄청난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21선 위 안착을 시켜놓고 전형적인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모멘텀 어떤 거예요? 원전, SMR, 그리고 터빈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을 때 기본적인 원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이번 주 시행, 그게 언제예요? 18일, 바로 내일입니다. 당연히 어제 그러면서 제가 K스틸법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종전에 이어서 AI 전력 특수까지, 그리고 중동 지역의 건설공사 계약 체결 이슈, 거기에 에너지 인프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1분기 영업이익 64% 증가하면서 1조 원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가스터빈 사업 성장세죠. 한동안 주춤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달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8,400억 원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공사를 따낸 데 이어서 지난 15일에는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 또 5,300억 원 규모의 오만투쿰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가 체결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춤했었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분기 기준 연결 영업이익 2,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동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어요. 미국의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그리고 테라파워와 함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롤스로이스 SMR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SMR 공급망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에 한미 원전 협력이 구체화가 된다면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에도 당연히 참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거기에 당연히 또다시 AI 인프라 중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된다면 2030년까지 가스터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엄청난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이 바로 내일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일봉상으로도 21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어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으로도 이탈하지 않았었던 이 20주선에 대한 이탈 2주가 만들어지고 지금 다시 20주선 위로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월봉상으로도 이 5월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안착시켜 놓은 만큼
중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제는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일단 지금 변동성이 아직까지 장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1만 2천 원 구간대에서 11만 5천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12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죠. 계속 지금 장중에는 2% 구간대, 2.5% 구간대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수급이 만들어진다면 그대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조금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그런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섹터, 수급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모두 다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개별 종목들 이 중요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추세 놓치셨던 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추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은 10년 그리고 15년을 보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의 일시적인 조정들 다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번 추세에 대한 대응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기술이죠. MMIS 관련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1선 위에 정말로 오랜만에 안착을 시켜놨죠. 분봉상으로 어때요?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구간대에서 17,000원 구간대 길게는 18,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제가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이 일봉상으로도 이탈이 만들어지겠죠. 그때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실적조죠. BHI예요. 동일하게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하게 아직까지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아직까지는 적어요. 21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수급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그 부분들 미리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74,000원 구간대에서 75,000원 라인대 길게는 이 121선이죠. 8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운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운 같은 경우에는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지금 가장 핫한 이슈였었던 풍력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도 포함이 되고 기본적인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모두 다 포함이 돼요. 이미 어제 상한가급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오늘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면서 방향성을 바꿔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타이밍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48,000원 구간대 길게는 5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43,000원 구간대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규 대응 타이밍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부분을 배제하기 때문이에요.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타이밍이 만약에 안 잡힌다 바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종목들은 그냥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대응해야 되는 수급이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시초가나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케이스들은 좀 패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그래야 손익비가 나오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 기본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올릭스입니다. 최근의 특징주들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탈모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단계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특정 테마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올릭스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다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다음 주입니다. 22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하면서 글로벌 기술 이전 그리고 사업 개발 논의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미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번 바이오 USA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미 올 여름으로 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상 부분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비만 치료제 부작용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던 체지방량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체지방량 감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까지 보이면서 부작용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GLP-1 계열, 국내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마운자로, 제파운드입니다. 이 마운자로와의 병용 결과가 더욱더 눈길을 끄는데, 저용량을 병용을 했을 때 제파운드의 고용량 단독과 유사한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만들어지면서 제파운드는 덜 쓰면서 효과는 유지하고 요요까지 줄이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완벽하게 이 부분을 대체를 하면서 경쟁에 대한 구도보다 그 한계를 보완하는 병용 파트너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임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거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올릭스 이미 일라이릴리와의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도 있죠. 그리고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금 여력에 대한 부분도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그리고 유상증자로 1,300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투자 금액 1,100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최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탈모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괜히 세계적인 기업인 로레알이 올릭스에 대한 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봉상으로도 정확히 60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 21선에 대한 매물대, 매물 소화 과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고, 30분 봉상으로 보시면 항상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 그리고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올릭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5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6만 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7만 원 구간대에서 이 라운드 피겨 가격 살짝 아래죠. 17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탈하면 볼 필요가 없겠죠. 만약 여기서 이탈하면 조금 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된다. 여기에서 신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언급되는 대응 그대로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만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을 하는 일정이 그리고 잡혀있는 올릭스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당연히 D&D 파마텍이에요. 최근에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2만 원 구간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잡혀져 있는 타이밍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거 한올 바이오파마예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만들어가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죠. 30분 봉상으로도 정확한 타이밍이 만들어진 만큼 이대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6만 원 구간대에서 6만 2천 원 구간대, 길게는 6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셀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인 이후에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20선, 30분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정확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여기에서 신규 대응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혔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오늘 시초가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일단 한화엔진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대응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72,000원 구간대에서 73,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죠. 8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은 그대로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다시 한번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처럼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케이스죠. 오늘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KBI 메탈도 급등 보인 이후에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20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력 관련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인 만큼 다시 한번 21선을 오늘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6,000원 구간대에서 6,500원 구간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8,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살짝 이격이 있어요.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조금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갭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5% 이상의 갭이 뜬다.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수급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처럼 동일하게 시초가로 아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만 대응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단기 대응 힘드신 분들은 5% 이상 갭 뜨는 종목들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힌다면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의 종목들, 오늘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2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 타이밍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추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미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시초가 종목은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서 타이밍이 안 잡힌다. 그러면 그 종목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이 잡힌다면 시초가로 타이밍이 잡히는 종목은 어차피 제가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이 3가지 종목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타이밍이 잡힌 종목들 말씀드리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한마디로 이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타이밍에 대한 이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 수급을 포착하는 부분이 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소통방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달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 내시는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꼭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